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앤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1. 권위에 대한 반항을 주제로 한 이 영화의 줄거리. 밀로스 포먼이 감독하고 1975년에 개봉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정신병원의 억압적인 벽 안에서 펼쳐집니다. 켄 키시의 소설을 각색한 이 이야기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정신 이상을 가장하는 카리스마 있고 반항적인 범죄자 랜들 P. 맥머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정신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맥머피는 병동을 지배하는 권위적인 간호사 레치드와 충돌합니다. 맥머피의 떠들썩한 태도와 비정통적인 방법들은 기관의 엄격한 일상을 방해하고 동료 환자들로부터 감탄과 분노를 동시에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관 내의 억압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예리한 이해를 드러내는 겉보기에는 화가 나 보이는 북미 원주민 환자인 브롬된 추장의 눈을 통해 구성됩니다. 맥머피의 영향은 점차 다른 환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되찾고 기관의 비인간화 관행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이 영화는 제도화와 개인성과 억압적인 권위에 대한 반항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맥머피와 레치드 간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이야기는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의 부적합의 대가를 파헤칩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전환으로 특징 지어지는 클라이맥스는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들과 통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기관들 사이의 권력, 역학에 대한 영화의 논평을 강조합니다. 맥머피 역의 잭 니콜슨의 상징적인 연기는 그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주었고 루이즈 플래처의 레치드 간호사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제도적 억압에 직면한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가슴 아픈 탐구로 등장인물과 관객 모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2. 19만 6070년대 미국의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특히 정신건강관리의 맥락에서 전통적인 권위와 제도에 대한 그 시대에 증가하는 회의를 반영합니다.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에 만연한 정신기관 내의 비인간화 관행을 폭로합니다. 이 영화는 정신건강시설에서 개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증가하던 당시의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일치합니다. 1962년에 출판된 켄 키시의 원작 소설 또한 1960년대의 반문화적 정서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억압적인 권위에 대한 반란과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탐구의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부터 소외된 집단들의 처우에 이르기까지 확립된 규범과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대와 함께 강력하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잭 니콜슨이 연기한 랜들 P. 맥머피의 캐릭터는 반체제 정신을 구현합니다. 맥머피 레치드 간호사의 대립은 개인성과 제도에 대한 수능주의적 기대 사이에 더 넓은 사회적 긴장을 상징합니다. 레치드 간호사는 통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억압하고자 하는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1970년대의 이 영화의 개봉은 정신건강개혁과 탈시설화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일치합니다. 사회는 전통적인 정신건강치료의 효능과 윤리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미국 역사의 변혁의 시기 동안 사회적 격변과 권위와 제도적 통제,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변화하는 태도의 영화적 반영입니다. 그 영화는 그 시대의 정신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서 정신 건강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에 기여합니다. 3.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도전했다는 평가. 켄 키시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상징적인 영화입니다. 1975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특히 잭 니콜슨이 랜들 맥머피 역을 맡아 강력한 서사와 뛰어난 연기로 폭넓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신기관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권위에 대한 반항과 제도화의 비인간화 효과를 탐구합니다. 관객들은 차갑고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제도적 잔인함과 동의어가 된 루이스 플래처가 연기한 억압적인 간호사 레치드의 강렬한 묘사에 매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영화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하여 5개의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며 비평가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영화에 미친 영향은 심오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도전하고 정신의료시설에서 개인의 치료에 대한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영화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주의와 저항이라는 보편적인 주제가 조화를 이루었고 이는 광범위한 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이 영화의 성공은 문화적 뉘앙스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영화 이정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영화에 매료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오명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영향력은 지속되었고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개봉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자주 언급되고 기념되는 영화적 시금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에 지속되는 유사는 권력과 권위 및 인간 정신에 대한 논의를 계속 형성하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만들면서 즐거움과 생각을 동시에 유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위키백과 1963년 가을 랜들 맥머피는 15세 소녀의 법정 강간을 위해 오레곤 농장에서 일한다. 그는 중노동을 피하기 위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미친 척을 한다. 병동은 환자를 위협하는 차갑고 수동적 공격적인 폭군 인수석 간호사 밀드레드 레치드가 지배한다. 다른 환자로는 젊고 불안하며 말을 더듬는 빌리 비빗, 성질을 부리는 경향이 있는 찰리 체즈윅, 망상적이고 어린애 같은 마틴이, 명료하고 실존적으로 절박한 데일 하딩, 호전적이고 모독적인 맥스 테이버, 간질병인 짐 시펠트 짐 SEFELT와 브루스 프레드릭슨, 조용하지만 폭력적인 스캔넌, 키가 크고 농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 브롬덴, 만성 질환을 가진 몇몇 다른 사람들이 있다. 레치드는 맥머피의 활기차고 반항적인 존재를 그녀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환자의 담배를 압수 및 배급하고 카드 사용 권한을 정지함으로써 이에 대응한다. 맥머피는 레치드와의 의지 싸움에서 자신을 찾는다. 그는 스쿨버스를 훔치고 여러 환자들과 함께 태평양 연안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탈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찾도록 격려한다. 맥머피는 형사상 미친 사람에게는 판사의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령한 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브롬든 추장에게 창문을 통해 수치료 콘솔을 던지게 만든다. 또한 맥머피, 추장 및 테이버가 비자발적으로 기관에 투입된 유일한 비만성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나머지는 스스로 헌신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 체즈윅이 발작을 일으켜 레치드가 배급한 담배를 요구하자 맥머피는 질서와 싸우고 추장이 개입한다. 레치드는 이러한 불복종의 결과로 추장, 체즈윅 및 맥머피를 쇼크숍으로 보낸다.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맥머피는 추장에게 껌을 제공하고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기 위해 청각장애인 인척하면서 말하고 들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전기 충격 요법을 받은 후 맥머피는 뇌가 손상된 척 병동으로 돌아갔지만 치료로 인해 레치드를 물리치기로 더욱 결심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맥머피와 추장은 탈출 계획을 세웠지만 레치드와 질서가 밤에 떠난 후 친구들을 위해 비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맥머피는 2명의 매춘부 캔디와 로즈와 술병을 와드에 몰래 넣는다. 그는 이것을 허용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터크를 보호한다. 파티가 끝난 후 맥머피와 추장은 탈출을 준비하고 빌리를 함께 초대한다. 빌리는 거절하지만 캔디와의 데이트를 요청한다. 맥머피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도록 준비한다. 맥머피와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맥머피는 추장과 함께 탈출하는 대신 잠이 든다. 레치드는 아침에 도착하여 병동이 혼란스럽고 대부분의 환자가 기절했다. 그녀는 빌리와 캔디를 함께 발견하고 빌리를 모두 앞에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빌리는 말더듬을 극복하고 레치드에 맞섰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자 빌리는 압박감에 금이 가고 다시 말을 더듬게 된다. 레치드는 그를 의사 사무실에 배치했다. 잠시 후 맥머피는 추장과 함께 창 밖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질서를 때리고 다른 질서가 개입하게 만든다. 한편 빌리는 깨진 유리로 목을 째고 자살한다. 레치드는 그날의 일상이 평소처럼 계속되도록 요청하여 상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분노한 맥머피는 레치드를 목을 졸라 죽인다. 질서는 맥머피를 제압하여 레치드의 생명을 구한다. 얼마 후 레치드는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약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며, 하딩은 이제 중단되지 않은 카드 플레이를 이끌고 있다. 맥머피는 어디에도 없어 그가 탈출했다는 소문으로 이어진다. 그날 밤 추장은 맥머피가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 그는 맥머피가 자신 없이는 탈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지만 맥머피가 반응이 없고 육체적으로 절뚝거리며 이마에서 뇌엽전리술 흉터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추장은 맥머피를 눈물을 흘리며 안고 너는 나와 함께 간다라고 말한 후 베개로 그를 질식시킨다. 그런 다음 그는 하이드로 테라피 콘솔을 바닥에서 들어올려 창문을 부수고 혼자 탈출한다. 이것이 영화 제목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주체가 됨. 나머지 수감자들은 유리가 깨지는 소음에 의해 깨어나 지켜보고 응원한다.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살기 정말 괜찮을까? 이현정.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는 이곳에서의 노역보다는 차라리 병원이 더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했다. 그리고 다행히 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곧 정신병동으로 후송됐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주인공 맥머피 잭 니콜슨의 이야기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이것은 영화도 옛날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닌 지금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 1975년 작인 이 영화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회자되는 이유이다.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이야기. 이야기는 오롯이 정신병동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다. 정해진 질서와 패턴대로 무력하게 돌아가던 정신병동에 맥머피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에 없던 생경한 기운이 감돈다.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기까지 한 이 기운은 곧 생기가 되어 환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치료를 핑계 삼아 괴로운 기억, 말하기도. 싫은 기억을 기필코 떠올려 더욱 괴로워져야 하는 환자들은 실상 그곳에서 고통과 묵살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영화 내 정신병동은 위계적 감시의 공간적 구조로 권력의 감시와 통제하에 길들여져 무기력한 환자들의 모습은 감옥에 갇힌 형상과 흡사하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이미 틀이 잡힌 것들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저항하는 맥머피는 그저 반기를 드는 불편한 소수로 규정되어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진다. 그는 섬뜩한 간호사 레치드 루이즈 플래처의 심기를 건드리며 급기야 병적인 증세의 위험인물로 간주된다. 비정상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분류된다. 정상과 비정상을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상은 무엇이고 비정상은 무엇인가? 다수에서 벗어난 소수는 언제나 비정상인 것인가? 낯선 시도와 제안은 정상이 아닌가? 이방인은 왜 이방인 취급받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상이 아니라고 분류되어 자유를 잃고 정신병동에 갇힌 환자들은 정상이지만 정상이 아닌 채 억압받고 길들여진 삶을 요구받는다. 또 기존의 환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맥머피는 정상이 아님을 강요받는다. 다름이 곧 틀림이 되는 세상, 억지로라도 다수에 속해야 살아남는 세상, 비슷하게 길들여 정해진 틀대로 살아야 하는 세상,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곧 낯설고 불편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었나? 균일화를 거부한 대가 길들지 않기를 결단하며 저항과 복종 가운데 저항을, 자유와 억압 중 자유를 선택한 그 똑같이 균일화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던 그는 결국 강제로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타인이 원했던 정상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대신 그토록 갈망했던 온전한 자신을 잃었다. 간호사 레치드에게 맥머피는 매우 거슬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렇기에 그녀는 그를 희생제물 삼아서라도 원래의 무력했던 병동, 통제 가능한 환자들을 다시 얻기를 원했다. 그녀 자신만이 오롯이 신적 존재가 되는 공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그렇게 맥머피는 눈의 초점을 잃은 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정신병동 환자들에게 진정한 영웅이자 신적인 존재는 바로 그 맥머피였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를 통해 그들은 잊었던 희망을 보았다. 절대 알을 깨고 나갈 수 없을 것만 같던 추장일. 샘스는 어느새 자신에게도 맥머피의 정신이 있다는 걸 깨닫고 힘을 내어 알을 부수고 나선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될 친구를 위해 자유를 선사하는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 영화는 자유와 변화 그리고 성장의 상징이었던 그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묻는다. 영화는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심연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고. 또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로소 자신을 이해해야 타자를 향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고 전한다. 영화는 우리에게 병들어가는 시대를 깨우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